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주가는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더욱더 큰 폭등을 이어왔습니다. 거의 60만원 근처까지 올랐고요. 단기간에 3배가 뛰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한 달가량은 좀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관의 스탠스에 변화가 생기면서 매수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 흐름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1.1% 기록 중이고요.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 공매도 매매 비중은 거의 한 3% 내외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대차장고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진 걱정할 게 없는 게 매매 비중 자체가 오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내려왔지. 그렇기 때문에 매매 비중이 같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된다면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걸로만 지금 잔고만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우려할 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03조, 117조, 140조, 160조, 170조, 180조, 올해는 190조 대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뭐 매년 10조씩 뛰는 상황입니다. 내년엔 200조. 자, 우상향 흐름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조대에서 6조, 9조, 15조까지 올랐고요. 이제 24년도부터 하락이 진행되면서 14조, 11조까지 암울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올해 반등 성공하면서 13조 근처까지 올라오려는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엔 14조 근처. 자, 그래서 이제는 뭐 걱정은 없는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이어서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스탠스입니다. 작년 최저점 기록을 한 이후에 올해부터 회복세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3조 5천에서 2조 5천으로 크게 눌렸고요. 4분기 2조 8천에서 자, 1조 6천으로 마찬가지 가파른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1분기부터 조금씩 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3조 6천에서 2조 9천. 물론 눌리긴 합니다만 폭을 줄여가고 있고 드디어 2분기부터는 3조 6천에서 3조 5천 횡보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드디어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분기별로의 상황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70에서 80 유지가 됐고 최근에도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좀 높은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일단 자동차 산업 특성상 부채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지금 이 수치도 뭐 걱정할 건 없어요. 산업 평균 범위 내 안정적인 구조고 현금 창출력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2, 6, 9, 13까지 올랐고 12 최근에 좀 떨어지면서 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9 정도 유지. 자, 과거에 좀 더 좋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나쁘진 않다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 그냥 나쁘지 않다. 아주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리고 EPS도 이제 최근에 저점 잡고 올해부터 반등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적과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배당이 중요하겠죠. 자, 배당금을 일단 올해 11,414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2.24%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현대차도 그렇고 우, 2우비, 3우비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해 왔는데요. 현대차 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자, 배당 수익률 약 4.09%, 2우비는 4.08%로 거의 동일, 3우비는 4.3%로 조금 더 높은 수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당이 나쁘진 않지만 이제 고배당주는 아니에요. 이제는 뭐 향후에 이제 배당을 더 올려주지 않는 이상 일단 물론 예상치긴 합니다만 더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제는 뭐 우리가 크게 이제 고배당주까지 부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당분간은. 자, 그래서 이제 오르기 전에는 제가 또 영상 찍어 드렸었잖아요. 예전에 막 9%, 10%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고 지금은 이제 4%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좋죠. 굉장히 싼 가격에서 배당 수익률도 많이 챙겼고, 그리고 주가 차익도 많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의 이제 보유자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2.27배, PBR은 1.09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 이제 고평가 구간은 맞아요. 고평가 구간인데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다소 높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미래 이제 로봇 산업이라든지 뭐 지금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 관계 더 크거든요. 실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야 돼요. 반영한다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적정 주가 근처까지는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로 계산만 했을 땐 지금 고평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 이제 조금 재평가의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은 적정 주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사업 이슈가 동시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 웨이모가 이제 6세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운행을 개시하면서 해당 시스템이 적용될 아이오닉 5 기반 로보택시 양산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이제 쏠리고 있고, 웨이모는 2024년 10월 아이오닉 5 이 플랫폼 통합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25년 말부터 초기 도로주행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8년까지 로보택시 5만 대 공급 구상도 언론을 통해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양산 시점과 현지 시험 운행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가 지분 45.04%를 보유한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은 올해 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레벨 4 수준의 이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후 피츠버그, 보스턴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웨이모향 차량 공급이 본격화될 경우에 현대차는 로보택시 하드웨어 플랫폼 공급과 서비스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로보틱스 부문에서는 현대차 그룹 산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고난도 동작 영상을 공개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죠. 자, 아틀라스 이 로봇의 대량 생산과 생산 현장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노조는 고용 영향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노사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상 재추진 가능성과 협상 진행 상황이라든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우려, 그리고 환율 변동성 이런 것들의 이 대외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성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너무 커지고 있고,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랠리, 이번 폭등 랠리죠. 사실 지금 뭐 6천 다 와가니까.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력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늦지 않았나, 신규로 보기에는.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3배가 이제 단기간에 뛰었어요. 뭐 한 3달, 4달 만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크지 않다. 배당 메리트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4%대까지 반토막이 더 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딱히 들어가기는 막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뭐 언제든지 나와도 차익 실현해도 주가 차익 많이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그냥 보유해 나가면서 배당 수익률 챙겨도 괜찮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신규로는 조금 많이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신규로는 오히려 좀 덜 오른 종목들 찾아서 차라리 수익을 노리는 게 기간 대비 수익성 관점에서는 현대차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자, 여기 표시가 힘들 것 같습니다. 62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2만원. 자, 그래서 62만원까지 일단 좀 더 열려있다. 좀 더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업사이드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익절은 언제부터 해 나가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지금부터는 한 절반 정도는 파시고 나머지 절반은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팔면서 한 62만원까지 정리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배당 보고 들어가신 분들 있죠. 우나 2우비, 3우비 사신 분들은 계속 보유해 나가시면 돼요.
다만 추가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런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은 평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물론 이제 주가가 끝도 없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번 급락이 나오거나 뭐 이런 이슈, 이런 어떤 기회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냥 보유만 하시고, 여러분들 추가로 좀 들어가려고 했던 돈은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넣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배당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평단 올라가는 거랑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 떨어지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인데요.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일단 고점에서 물려봐야 지금 손실폭이 10% 초중반대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타봐야 비효율 구간이다. 그냥 보유만 하시다가 종목 교체 혹은 익절까지 살짝 보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